정말 경상북도 전체가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사드 공포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드를 배치를 하면 거기서 엄청난 양의 전자파가 나와서 예. 사람들의 뇌가 녹는다. 이를테면 거의 거기 성주산 그래서 참외를 먹으면 마치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거와 똑같은 전자파가 나와서 참외를 먹는 사람들이 전자파를 흡수하게 된다. 예. 이런 괴담을 퍼뜨렸던 것이 바로 7년 전 2016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국방부하고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저게 이제 이른바 사드가 배치된 성주 네.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은 지금 사드가 완전 반쪽짜리잖아요. 네. 제대로 기지를 구축하지도 못해가지고 맞습니다. 롯데 골프장이 있던 네. 성주 골프장에다가 사드 포대를 배치해놓고 맞습니다. 나머지 뭐 건설도 하고 해야 네. 되는데 네. 기지 건설을 못해서 장병들이 컨테이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기지 건설에 들어가는 차량을 사람들이 몸으로 네. 막으면서 물도 못 들어가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건설을 하려면 지금 방금과 같은 괴담들 때문에 네.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17년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환경 영향 평가 하세요라고 말은 했어요. 네. 그런데 찾아봤더니 5년 동안 네. 환경 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네. 구성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까 봐 깜짝 놀라서 그걸 막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 작년 6월에 네, 네. 환경 평가를 위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네. 1년 만에 네. 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되게 뭐 식약처나 이런 데서 정하는 네. 기준의 0.2%밖에 안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길거리 다니다 보면 네. 높은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높은 건물에 그 휴대전화용 안테나들, 네, 뭐 네, SK텔레콤, LG 그렇죠. U+, 안테나 막 붙어 예, 있잖아요. 예. 그 휴대전화 기지국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의 전자파가 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 제가 조언 드릴게요. 사드 공포, 사드 방사능 공포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은 일단 휴대폰부터 쓰지 마세요. 그렇죠. 휴대폰을 버리세요. 휴대폰 정말 위험한 물건이니까 이런 거 버려버리고 집에서 유선 전화 쓰고 예. 혹은 편지로 연락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이런 괴담론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결과가 나와도 괴담을 믿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죠. 자기가 괴담을 막 부추겨 놓고 없었던 일하고 시침이 뚝 떼는 사람들. 네.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몰라. 기분이 찜찜해라고 정말 무속적인 찜찜함을 믿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 휴대전화 기지국 얘기는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읽어야 될지 보니까 그 실제 인체 전자파가 네. 위험성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자파가 위험할 수는 있어요. 네.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네. 제곱미터당 10와트가 나오면은. 네, 네. 그런데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예. 제곱미터당 0.018870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계산은 53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위험하다고 해버리면은 네. 뭐 이 세상에 안 위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으로 기준치를 이번에 네. 보여준 거예요. 네. 기준치를 보여줬는데 기준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네. 전자파는 위험해요. 전자파는 위험해요. 7년 동안 그걸 하면서 사드 기지를 제대로 안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국민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다 당시에 예. 민주당 의원들 또 혹은 환경론자들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를 우리는 많이 잊고 있는데요. 당시의 자료를 먼저 좀 예. 볼 텐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이 매우 혐오스럽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시기 예. 바랍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참고 보시지요. 네. 네.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또 표창원 의원 아닙니까? 예, 같은 날. 예. 같은 날. 그러니까 성주에 가서 그냥 네. 소위 말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네. 이 전자파를 가지고서 네. 온갖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자, 일단 외로운 이순희 씨한테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싫어. 뭐 이런 노래를 불렀고요. 이런 것도 있었네요. 예. 사드는 아무나 쏘나 사드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아이고 참. 야야야 청와대가 어때서 사드에 장소가 있나요? 이런 노래도 했고 뭐 또 돌아버린는 사드가 오면은 돌아버린단다. 미국이 안고 왔단다. 사드가 왔단다. 성주도 참외밭도 모두 비켜라. 자, 그다음에 또 무조건에다가 예. 사드 반대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뭐 이런 노래도 그런 있었네요. 노래들, 예. 네. 그러니까 자, 이 그러면 이런 노래를 어떤 사람들이 불렀나 우리가 예. 이제 한번 꼼꼼히 좀 따져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무대 얼핏 본 거로는 네. 이제 표창원 의원이 있었고 네. 그리고 손혜원도 있었어요 당시. 네, 제가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상주로 다 몰려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소병훈, 박주민, 표창원, 김현권, 김한정, 현역 의원 당시 6명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김원걸 국민통합위원장. 김원걸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현역은 6명이 저렇게 몰려가서 저기에서 사드에 튀겨질 것 같아. 싫어.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제가 과거에 시골에서 들은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요? 노래 아니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사드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했었잖아요. 네. 시골 어르신들이 이런 욕을 합니다. 저런 똥물에 튀겨질 것들. 저는 정말 과거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빵 터졌었는데 정말 이런 발언은요. 네. 그야말로 똥물도 아까운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를 다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자기네가 퍼뜨리고 있는 것이 과도한 괴담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어때? 먹히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게 사실은 이제 북한 눈치도 봐야 되고 네, 저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가서 네, 그 저기 시진핑을 만났을 때 네. 강력하게 네. 중국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그리고 네. 사드 운용하지 마. 네. 뭐 그럼 한미 군사 훈련도 하지 마. 네, 다 들어줬어요. 맞습니다. 다 들어줬는데 대표적인 게 사드거든요. 중국은 저 빌미로 뭐 산둥반도 이런데 온갖 미사일 기지 다 만들면서 네. 자기네 나라 들여다본다고 저렇게 했는데 그거를 막지를 못하니까 네. 논리적으로 막지를 못하니까 네, 사실은 전자파 때문에 위험하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한다. 네, 그러면서 그걸 명분으로 5년을 네, 지금 뭡니까? 사드라는 게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방어 체제를 갖춰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내내 벌거벗은 채로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쏴야 되는데 핵실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아무 무방비 상태로 버텨준 거죠. 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던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을 한번 보면은 아유. 이재명 2017년 성남시장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런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다. 와, 전문가들이시네. 그죠? 추미애. 사드 배치 시에 반경 3.5km의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반경 3.5km 이내가 네. 그냥 전자레인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전자레인지에 튀겨진다 그 말이었어요. 그렇죠. 자, 손혜원 씨는 아. 노래 같이 불렀던 그 노래 굉장히 못하는 노래 같이 불렀던 사람인데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이러고 있고요. 예. 우상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저것도 말이 안 되죠. 몇백 킬로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썼는데 안전하겠냐? 그럼 우리나라에 레이더가 몇 개인데. 자, 김종대. 이게 이제 그거죠. 사드에서 나오는 극초단파는 위험한 전자파다. 네. 저게 이제 전자레인지를 자꾸 상상을 시키는 맞습니다. 거예요. 또 다른 그 그래픽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 네. 거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같이 보시죠.
요런 것들이 있어요. 전자파 때문에 네. 주민 31%가 위협에 빠진다. 저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등 참외 생산지인 성주가 붕괴될 것이다. 예. 야, 이 얘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자파로 급사가 늘어난다더라. 아까 얘기했던 3.5km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넘어가요. 반경 수십 킬로미터까지 전자파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처음엔 3.5km라고 얘기했다가 네. 이걸 갑자기 또 10배씩 또 튀겨버리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 환경 영향 평가 네. 안 한 이유를 알겠네요. 네. 하면은 저게 다 거짓말한 걸 스스로 그렇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평가협의회 작년에 정말 대선 결과 나오고 네. 바로 한 달 만에 네. 해서 지금이라도 나온 게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성주에서 이제 네. 저걸 했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기지 착공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제대로 공사 차량도 들어갈 수 해야죠. 있고 그러니까 근거가 된 거죠. 그렇죠. 공사 차량 들어갈 수 있고 네. 거기 있는 장병들요 네. 제대로 음식도 부식부터 제대로 공급 못 받아가지고 네. 헬기로 공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게 네. 정말 늦었지만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괴담의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괴담의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괴담에 빠뜨리고 나면 그게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괴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일부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재명 대표가 이 자승자박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재명 대표가 2021년에 네. 성주에 가서 저렇게 참외를 맡으면서 아 성주 참외 좋네 이러고 막 냄새 맡고 막 이게 유권자들 호소하러 이제 간 거예요. 대선 때군요. 대선 때입니다. 네. 자기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저기를 갔거든요. 그런데 누가 계란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황급하게 밖으로 뒤로 저 이재명 대표가 뒤 쳐다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저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아 저게 저도 몰랐네. 그러니까 성주 참외 맡으니까 야 너가 성주 참외 뭐 사드 뭐 괴담 해놓고는 뭐하냐 이렇게 집어던진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예. 거기 주민이 왜 사드 배치 네가 막아준다고 해놓고 민주당이 막는다고 해놓고 못 막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 성주 참외가 무해합니다라고 홍보하는 사람이 99%인 반면에 예. 또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저런 사드 기지가 생겨서 싫어. 네. 저거 위험한 거야. 라고 아직도 괴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담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저 사람들이 네. 마치 다수인 것처럼 저렇게 막 네. 노래 부르고 이렇게 퍼뜨리는데 네. 실제로 저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안에 제가 성주 참외 생산량을 찾아봤어요. 네. 이게 올해 기사인데 올해 4월 기사인데요. 네. 사드가 배치되고 난 다음에 네. 성주 참외 생산량은 네. 11%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농가 소득이 네. 64%가 증가했답니다. 성주는 말입니다. 참외로 일어선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아무리 해도 사실은 건전한 정상적인 네. 국민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네. 우리 현기 형님이 슈퍼챗을 굉장히 많이 쏴주시면서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현기 형님 이런 분들도 참외는 성주 참외지 하고 아마 사 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렇게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국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네. 안 믿는 거죠. 근데 국민의 90%, 뭐 80% 이렇게 되돌아와도 늘 낙오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네. 일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여론은 거의 반반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네. 바로 소금을 보면은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제가 어떤 언론인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예. 현직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소금 예. 사려고 하는데 어머나. 많이 얼마나 사놔야 될까요? 뭐 소금 너무 사고 싶어. 나도 빨리 소금 사야겠어요. 혹은 소금을 사놨는데 소금을 사놨는데 그럼 새우젓이나 액젓은 어떡하지? 왜냐하면 소금 그 액젓 같은 거 소금으로 담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일부 정치인들 혹은 뭐 환경론자들 이런 사람들만 일부가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언론인이라면 과하게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론사 간부가 그런 글을 올린 거를 보고 제가 정말 어느 언론사예요? 다른 언론사입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네. 광우병 쇠고 미국 쇠고기 때도 네. 그랬고요. 네. 그 먹는 거라서 그래요. 먹는 거. 네. 입에 먹는 게 들어가면은 네. 난리인데 지금 사실은 저 소금도요. 네. 소금으로 만들어 버린 게 네. 너무너무 저 간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슈는 그거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네. 오염수, 그러니까 처리수, 네. 처리수 뭐 또는 오염수라고 하지만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물을 몇백만 분의 1로 희석을 해서 네. 육지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네. 태평양에 예. 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류를 하게 되면은 그 물은 인체에 섭취해야 되는 농도의 150분이 얼마 희석되어 있어서 예. 심지어 마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서해안 신안 염전에 갖다 놓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소금 어떻게? 그러니까요. 소금 어떻게? 일단 요거는 정치인 지금 민주당이 부추기고 있는 각종 위험한 구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소금으로 타겟팅을 해갖고 네. 플랜카드 엄청 붙이고 있고요. 네. 저 밥상 소금 걱정이 어쩌나 저게 실제로 많이 붙어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네? 그 민주당이 지금 예. 서울시당 시안 네. 그러니까 중앙당이나 시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네. 지역구에 보내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만들어 붙이라고요. 마포에도 지금 붙어 있고요. 예.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손팻말 들고 엄청나게 시위도 하고 네.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가족 엊그제- 밥상 평생 불안 막 이런 아, 거만 붙여버린단 가족 말이죠. 밥상 평생 불안. 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가족 밥상 평생 불안. 그러니까 먹는 거로 더불어민주당 예. 서울 특별시당. 특별시당. 예. 이게 정말로 먹는 걸 가지고서 사람들 네. 공포를 일으키는 게 네. 지금 광우병 때도 그랬죠. 맞습니다. 뭐 이제 나도 네. 오래 살고 싶어요. 애들 네.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또 사드 때도 결국 입에 들어가는 참외 그거로 사드 했죠. 때 그거 동네 플랜카드 붙인 거 한번 볼까요? 패턴이 똑같아요. 네. 사드 때 붙인 거 보면은 어. 내가 태어난 성주 지키고 싶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유해한, 전자파를 물려줄 수 없다. 저런 식으로 성주 이씨 종친회 같은 데서도 붙였네요. 네네 저런 식으로 그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주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생산물 중에서 굳이 참외만 딱 타겟팅을 해서 사람들이 자주 먹는 거, 민감한 거 이런 거를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제도 먹었는데. 네, 르 자칼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환경 시민단체와 환경부 공무원 관계를 들춰봐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하는 말을 똑같이 환경 공무원들이 반복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해가 예. 되네요. 지금 선동을 이미 선동 당했어요. 당했어요. 아침에 제가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봤더니 네, 저게 아직도 붙어 있어요. 네, 소금. 소금이 저 네이버 쇼핑에 제가 아까 캡처해서 드린 거 보셨나요? 네. 이게 자 보십시오. 30kg짜리 소금이에요. 저걸 얼마에 내놨냐면은요. 150만 원에 내놨어요. 30kg 한 봉지가 30kg짜리 한 포대를 뭐냐면은 이유가 뭐냐? 네, 2010년에 네, 생산된 신안군 천일염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네. 후쿠시마 쓰나미 네, 쓰나미가 와서 후쿠시마 원전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요거 이제 아침에 저 한 건데요. 이게 2010년산 신안 천일염이다. 그래서 네. 이게 그 정도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소금이 오래되면 가치가 원래 있는 건가요? 예. 소금은 원래 오래될수록 간수가 빠져서 예. 간수가 이를테면은 비소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다 해서 그 바닷물을 졸여서 만들기 때문에 예. 그런 비소 같은 게 농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는 빠질수록 좋고 맛도 순해지고 해서 오래된 소금은 뭐 이를테면 1년 산보다 3년 산이 비싸고 3년 산보다 5년 산이 비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년 된 저거는- 저런 가격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기꾼 가격이죠. 예, 그래서 예. 저게 아침에 일부 신문에 나서 그냥 에이고 또 어떤 미친 X가 네. 했나 보다 했는데 네이버 쇼핑에 저게 지금도 올라와 있고요. 네. 제가 들어가서 혹시 거래가 있는지 댓글을 봤어요. 네, 네. 댓글을 봤더니 진짜로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진짜 어떤 사람은 저기 전라도 동양 사람인데 할인 안 되나요? 너무 킵해서요라고 돼 있고 또 예. 어떤 사람은 오래된 소금이 비싼 줄은 알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슬그머니 하냐면 저도 좀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갖고 있는데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뭐 150을 다 받겠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적은 건데 진짜 사면은 좀 싸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딜을 합니다. 5푸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소금의 천일염의 정말 위험한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네. 방사능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네. 소금은요. 예. 장판에다가 그렇죠. 소금 바닷물 널어서 말리잖아요. 예, 예. 가장 위험한 거는 미세 플라스틱. 네. 장판이 고열을 받아서 녹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천일염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거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고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천일염 이게 만드는데 가보면은 그 네. 바닥에 쫙 장판 깔아놓고 깔아놓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갑자기 천일염이 나오게 되는 게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제 방류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면서 네. 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과학적 근거를 대지를 못해요. 그럼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위험하다는 걸 입증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가지고 온 게 뭐였느냐? 소금이었어요. 거 봐라. 예. 자기들이 이제 저렇게 아까처럼 구호 붙여가지고 소금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네. 어떻게 해요? 소금 뭐 이렇게 네. 얘기했고. 네. 그런데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네. 소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소금값이 올라가니까 바로 뭐라고 하냐면 거 봐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증거로서 네. 소금값 올라간 걸 된 거예요. 그런데 소금값이 오르는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렇죠. 네. 지금 소금값. 그래서 팩트 네. 체크들도 많이 뭐 네. SBS에서도 팩트 체크를 하고 있고 나오니까 빨리 이게 팩트 체크 좀 인과관계가 해주세요. 안 돼요. 네. 자, 첫 번째 어제도 비 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올 봄에 비가 엄청 왔어요. 네. 무려 다른 2달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2일이 비가 많이 네. 왔답니다. 네. 그럼 천일염은 비가 많으면은 비가 당연히 안 내리면은 돼요. 생산이 되겠습니까? 안 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매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다. 올랐어요. 또 있죠. 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천일염 가격을 올린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문재인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에요. 네. 지금 우리 여러분들 태양광 비리 계속 터져 나온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을 저 원래 염전 있던 자리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 햇볕이 뜨거우니까. 그렇죠. 네. 태양광 하기 좋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천일염 생산량 자체가 네. 계속 줄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통계 있죠. 네. 그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 그러니까 천일염 생산 면적 자체가 저렇게 매년 천일염 생산하는 염전은 이제 다 면적이지 않습니까? 네. 2011년에서 그 가용 염전이 거의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면적 단위라면 4,618헥타르가 3,459헥타르로 줄었고 2020년은 더 줄었을 거예요. 저렇게 또 줄은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발발 이후에 더 급격히 줄었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왔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네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왜 염전노예 그 사건이 계속 터지냐면 저 염전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사람 중에는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인력난이 엄청 심한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인력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폐업을 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소금값이 오르는 거는 사람이 불안해서 사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급 문제 때문에 오르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기다 괴담을 버무려 갖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해서 소금값이 덜어같이 오른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라는 정말 음모론적인 논리의 고리를 만들어 버린 거죠. 논리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